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일까요? 제가 이제 늘 하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내 의지로 움직이는가? 나는 내 뇌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입력값을 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자아가 있나? 제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심란하다. 근데 이걸 더 깊게 알자니 이게 좀 무서운 거야. 왜냐면 뭔가 이걸 다 알아버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뇌가 시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를 벗은 거? 내 의지라고 할 수 없어. 제 뇌가 시켜가지고 벗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 이름은 제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은 크리스인데 한국 이름도 누군가가 저한테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내 이름이지. 근데 내 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영어 이름도 이게 누가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뇌의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지금 제 뇌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건 좀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그거는 오늘 못 정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뇌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뇌의 이름을 정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양 철학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책을 좀 봤었거든요.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그런데 저는 그 중세까지 읽다가 말았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래가지고 플라톤의 팬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세례도 받긴 했지만 저는 정말 신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완전히 오진 않았어. 완전히 푹 빠지진 않았어. 이게 제가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해봐서 아는 입장으로서 저는 아직 열렬하게 있다고 믿진 않는 것 같아요. 신이. 근데 신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신이 있다고 믿게 된 이유가 플라톤 때문이거든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데아라는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하나 있고 현재 세상에 있는 건 다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혼자 제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른 채널에서 찾아보세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데아, 방금 말씀드린 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책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상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책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데아 세상에 완벽한 책상이 하나 있는 거야. 진짜 완벽한 책상. 그리고 우리는 그 이데아 세계에서 잠깐 빠져나와 머무르다 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 무튼 저희도 이데아 세상에 완전한 저희가 있겠죠? 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데아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완벽한 책상이 뭔지 알고 있어서 무의식 중에 여기서 책상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책상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플라톤이 말하는 보편진리, 보편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는 좋고 선한 일을 학습을 통해서 모든 선행을 배울 수 없다. 모든 좋은 일을 배울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뭔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리어카를 끄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못 배웠다고 쳐봐. 그래도 우린 그걸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은 배울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잖아. 기원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선함, 절대선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기원전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분명히 뭐가 있긴 있다. 분명히 신이 있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형님이 이제 완전 신실한 목사님이셨거든요. 밖에서 내가 이제 원래 이제 영화를 너무 좋아해. 음악이랑. 근데 영화를 잘 이해하려면 그 철학적인 요소나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러한 영향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게 됐어요. 지금 말을 하다가 ADHD처럼 이 홈런볼 말차 딸기를 먹는 거, 이건 제가 ADHD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뇌가 ADHD여서 그런 거거든요. 과자를 뜯자마자 새들이 와서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것도 새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새 뇌가 원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새들은 과자를 먹죠? 라고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제 말을 못 듣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말을 위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새의 뇌는 그런 걸까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한 3년 됐어요, 온지. 이게 제가 뭐 이런 철학에 대한 고민, 관심, 그리고 영화, 문화생활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자마자 이거 뭐 맨땅에 헤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1차적으로 이 뇌는 1차적으로 생존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다름이 아니라 제 뇌가 호주에 오자마자 1차적으로 생존을 해야겠다고 느꼈는지, 그딴 뭐 쿠엔틴 타란티노, 웨스 앤더슨, 미셸 공드리를 찾던 제 뇌가 냅다 모든 그런 유명 인사들을 배제시키고, 제가 일단 호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뇌가 세팅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최근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아니지, 내가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제 뇌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 영화도 좀 보려고 하고, 애니메이션, 특히 강철의 연금술사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 제 뇌가 슬프다는 입력값을 넣어줘서 엄청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학사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아름다움이 뭔지 아무도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플라톤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것도 플라톤이 못한 게 아니라 플라톤의 뇌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뇌 vs 크리스의 뇌, 과연 둘이 뇌를 빼고 싸운다면? 그러니까 제 말은 뇌끼리 싸운다는 말인데, 그래도 플라톤의 뇌가 더 잘 싸우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말이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시나요? 그게 과연 여러분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보다 생각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야! 라고 말을 했는데, 야! 라고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거 아니세요? 그러면 뇌보다 빨리 말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우울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굉장히 우울하다. 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뇌새끼 때문에 뇌새끼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사는 그런 삶일 뿐인데 굉장히 공허하다. 이 사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여튼간에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고 왜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졸라 예쁜 여성분이 지나가. 그걸 보고 와, 정말 저 여성분 아름답구만 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할까? 도대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거 참 난감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다가 이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냐면, 제 1장 최초의 사상들, 이게 그냥 첫 번째 1장이에요 1장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미학의 출현에 앞선 단계들을 일별해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예술의 시작이 뭐냐?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예술이 뭔데? 졸라 못 알아먹겠으면 예술인가? 졸라 어려운 영화를 보면은 와, 이 영화
졸라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술이다. 뭔가 이 전문가들이 굉장하다고 하는 것들, 근데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굉장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괜히 예술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술의 시작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뇌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술? 모르겠다. 그걸 알면 제가 플라톤을 이겼겠죠. 하여튼 간에 제가 요즘에 고민을 한 건, 나는 굉장히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특별하면 모든 사람도 특별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개인은 다 특별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도 안 특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 막 동네 친구들이랑도 막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막 이 새끼 또 지랄을 하네. 이 새끼 뭐 병 걸렸나? 이 새끼 뭐 홍대충인가? 이 새끼 뭐 갑자기 뭐 독서충이 됐네? 이랬었거든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진짜로 민구가 생각을 좀 해봐봐.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너네가 이상한 거야. 왜 생각하기를 포기한 거지? 내가 아니야. 나는 뇌야. 근데 뇌는 내가 아니잖아.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 약을 먹고 살아야지 냅다 파란 약을 먹고 원숭이로 살면 어떡합니까? 원숭이는 제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제 뇌가 한 말, 그러니까 제 뇌를 비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크게 다가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듣고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거를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 없더라고. 그냥 겉으로 아는 척 하는 거랑, 나 이거 진짜 뭔지 알겠어, 너가 말하는 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진짜로. 이거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자를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전자인 사람들도 후자인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 왜냐면은 저 사람 진짜니까. 근데 뭐 그런 게 뭐 처음에는 왜 나는 이해를 하는데 넌 이해를 못해, 이런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싶은 게 있더라고. 또 이런 말 하면 또 뭐 개지랄 하네, 이거 뭐 또 홍대충 납셨네, 이럴 수 있는데 팩트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이랑 이런 철학적인 얘기나 음악적인 얘기, 영화적인 얘기에 대해 얘기를 하면 잘 같이 공감을 못 해주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관심사가 다른 친구들끼리, 그리고 모두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뭐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의 텐션이 좀 낮은데,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이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 진심으로. 그리고 인간은 뇌를 통제할 수 없대요. 절대. 그 말인즉슨 저희는 뇌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미래에 꿈이 있어. 근데 그 꿈을 이뤄. 근데 그 꿈은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룬 걸까? 내 뇌가 이루고 싶어서 이룬 게 아닐까? 그러면 난 여태 뭘 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마법의 소라고동님인 챗GPT랑 한 1시간가량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왜냐면 저는 과학 이런 건 잘 몰라서 과학적인 질문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뇌는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면 나와 뇌는 다름을 인지하고 뇌가 뭘 하려고 할 때 잠깐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루틴을 짜는 거지. 왜냐면 인간은 무의식으로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의식을 졸라 고퀄리티의 삶으로 살 수 있게 세팅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할 건 뭐냐면, 제가 귀에 이명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밀가루나 좀 몸에서 해독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들을 좀 섭취를 안 할 거고, 수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독서, 그리고 매일매일 타임테이블을 쓸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졸라 고퀄리티로 만들 거거든요. 아, 지금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아서 대충 지금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무의식을 졸라 고퀄리티 삶으로 살기 위해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오늘 1편 뇌와의 행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행진